안녕하세요. 청담 엘리학원 대표 임주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국제학교들 커리큘럼을 좀 보았는데 상당히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좀 보여서 안 되겠다, 알려야겠다라는 내용의 제가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해요. 미인가 국제학교에서. 그래서 뭐 국제학교야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국제학교의 단점을 국어하고 국사를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단점 중에서 그 단점이 제일 컸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어와 한국사를 배워서 미국에 간다?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감동별곡 외워서 뭐가 나을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한국사 배워서 미국 가서 뭐 써먹을 때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해가 안 갔죠. 그리고 이런 것은 절대 고등학교 때 배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미인가 국제학교에서 이거를 왜 배워야 하는지는 알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인가 국제학교의 학부모층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분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영어라도 쭉 빼자. 그렇게 뺀 다음에 한 4학년 때쯤 되면은 이제 아이를 다시 한국식 트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사고라던가 아니면 이제 특목고 트랙을 이제 밟게끔 하는 거죠. 그 경우에 이제 영어를 킨더부터 쭉 해왔으니까 영어는 끝났고, 그때부터 국어를 해야 되는데, 국어가 생각보다 어렵다. 생각보다 어려워. 학교에서 있는 동안,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어를 해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니즈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분들은 굉장히 파워가 세죠. 파워가 세고, 또 다른 축은 얌전하신 분들, 해외에서 교육받으셨거나 우리 아이는 미국에 가서 살 애다, 뭐 영주권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학교에서도 발언을 많이 안 하세요. 조용하게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한 분들은 결국은 한국 대학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들은 나는 미인가 국제학교 다니다가 유학 갈래 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대치동이나 이런 학원들에 대한 정보가 빠삭하잖아요. 한국식으로 할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길이. 미국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항구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뭐 수학은 황소 갔다가 나중에 과학은 어디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를 큰 정보를 아는 것처럼 이거 제가 왜 묻냐면은, 저희 지인 중에서 의대 보낸 분이 있거든요. 정보를 굉장한 것처럼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큰 정보로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발언권이 크고, 이쪽에 계신 분들, 얌전한 분들이, 이분들은 원래 개인 플레이가 많잖아요. 이쪽은 그룹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쪽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쪽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커리큘럼에 국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없었는데 국어가 들어왔어요. 아니, 스페인시를 갖다 차려냈지 왜 국어를 넣습니까? 이랬는데 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모님 쪽 분들이 그런 얘기 했겠어요? 이쪽 분들이 했지. 그래서 이게 정말 잘못된, 안타깝다라는 내용이 들었고, 제가 그래서 쓴 내용이 있어요. 쓴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생각하는 말이 되는 순간.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생각하는 말이 되는 순간이 있다. 영어로 수업을 듣고 자란 아이는 영어로 생각한다. 나는 지난 19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이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다. 다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의외로는 없다. 첫 번째, 영어에 충분히 오래 노출되는 시간. 처음 단계에서는 영어 실력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한다.
천천히 하는 방식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루 8시간 이상 수업과 숙제를 포함해 생활의 대부분을 영어로 채워야 한다. 그래야 뇌가 영어를 외국어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받아들인다.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1:1 수업이다. 아이가 틀리면 즉시 바로 잡을 수 있고 이해를 못한 지점에서 멈춰 다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명이 함께 듣는 수업보다 학습 속도가 빠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선택은 오히려 단순해진다. 영어를 쓰는 시간의 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다. 두 번째, 영어로 수업을 듣게 되는 시점. 영어 실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아이들은 영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는다. 영어로 수학을 배우고 영어로 과학을 배운다. 이 시점이 국제학교 수업을 감당할 수 있는 단계다. 학년별로 권장되는 영어 수준을 숫자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1에서 G2, Primary Step 1, 215점 이상. G3, Primary Step 2, 230점 이상. G4, Junior TOEFL 800점 이상. G5, Junior TOEFL 850점 이상. G6, Junior TOEFL 880점 이상. G7, IBT TOEFL 80점 이상. G8, IBT TOEFL 90점 이상. G9 이상, IBT TOEFL 100점 이상. 이 단계에서 영어는 시험 과목이 아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이고 교과서를 읽기 위한 도구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 영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해 영어를 쓰는 것이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영어를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하지 않고 읽자마자 이해한다. 그만큼 공부 속도가 빨라진다. 학습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 영어 실력이 계속 깊어진다는 점이다. 단어를 외워서가 아니라 보고서를 쓰고 발표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문장이 자연스럽게 다듬어진다. 세 번째,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 물론 불편한 점도 있다. 한국어 실력이 또래보다 약해 보일 수 있다. 국어 어휘가 부족해 보이거나 한국사나 사회 과목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결과가 아니다. 영어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인지 자원을 집중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교육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내놓고 학교에 한국어 수업 비중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부모들이 있다. 겉으로는 유학을 선택했지만 실제로는 국내 입시를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영어 환경에서 자라게 하면서 동시에 한국식 학원 시스템을 병행한다. 이건 영어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방향 설정의 문제다. 짜장면을 먹으러 가서 비빔밥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음식이 잘못 나온 게 아니라 주문이 엉킨 것이다. 이런 요구가 많아질수록 학교는 흔들린다. 학생 이탈은 학교 입장에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맞춰주는 신용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커리큘럼은 점점 정체성을 잃는다. 19년 동안 아이들을 지켜보며 얻은 결론은 단순하다. 영어로 생각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다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함도 함께 감수해야 한다. 중간에 흔들리면 결과도 흔들린다. 자, 이렇게 제가 안내 드렸었어요. 미인가 국제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곳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저학년에 이제 미인가 국제학교를 가곤 하죠. 실제 지금 큰 영어 교육기관인데요. 교육기관에서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영어 유치원 넥스트로 미인가 국제학교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미인가 국제학교는
한국 대학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분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교육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학교에서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취득할 수는 없잖아요. 잃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잃는 부분 때문에 장점을 흐리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고수하셨던 강점을 그대로 가져가고, 한국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 수업 시간을 선택으로 나누게 한다거나 주말반을 올린다거나 다른 방법을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하셨던 영어 몰입 과정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은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자녀분 중에서 미인가국제학교 또는 영어 유치원 넥스트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위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저와 유료 상담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